이 영상은 개인적인 경험을 통한 공감과 소통을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의견이 틀릴 수 있지만 이런 방향성과 생각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해 주시고 시청해 주세요. 짠! 안녕하세요. F의 공감 깨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사연을 보고 공감하는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연 보시죠. 뿅! 다들 왜 결혼하려고 할까요? 솔직히 애만 안 낳고 둘이 살면 자유로울 것 같긴 해요. 애 낳는 순간 제 인생은 없죠. 전 하루만 제 시간 가지는 게 소원입니다. 현실은 16개월 아기 육아네요. 휴. 미혼 친구들한테도 결혼 굳이 하지 말라 하니 넌 해놓고 왜 그러냐 하네요. 주변 사촌들도 결혼 안 돼서 이모도 우울증이 오셨대요. 남자도 결혼하고 애 낳는 순간 본인 월급 다 뺏기고 퇴근해도 워라벨도 없고 남녀 마찬가지. 왜들 하려 할까요? 네, 오늘은 좀 의문을 가지고 왔어요. 결혼이에요. 결혼 왜함? 결혼 왜함? 이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한번 공감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결혼은 왜 할까요? 일단은 뭐 만남이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관계 구도를 보면은 썸을 타다가 연애로 발전하고 그 다음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죠? 이게 관계 구도인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1번 만남부터 1번 만남부터 만나보니까 일단은 1번 첫 번째로 내 이상형 혹은 괜찮다 해서 첫 번째로 만나는 것 같아요. 만남은 그렇게 시작을 되잖아요. 두 번째 2번 썸이에요. 이 사람과 연애를 해도 되는지, 그러니까 첫 번째 만남이 시작됐으면 썸으로 더 넘어갈 때 이 사람과 내가 연애를 해도 되는지,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 되는지를 보는 단계인 것 같아요. 다음 단계 시험이라고 하죠. 연애를 과연 해도 될까? 하는 연애. 조금만 밀어주나? 연애를 하기 위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지표가 일단은 만남에서 썸으로 넘어가는 게 1번, 그 다음에 연애가 2번, 자 그리고 3번이 연애에서 결혼이에요. 근데 이 과정이 결혼이 결혼 전 연애잖아요. 했을 때 왜 이게 결혼 외함이라는 여기를 의문점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죠? 결혼 전 연애. 왜 결혼을 해야 될까? 보시면은 아주 간단해요. 연애를 해보니까 결혼을 하는 의미는 뭐야? 간단해요. 가족이에요. 내가 태어나서 자연스럽게 생긴 게 사실상 가족이고, 세상을 봤을 때 나를 그만큼 챙겨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가장 많이 챙겨주고 내가 가장 믿을 수 있는 존재가 가족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일반적이지는 않지만 보통 그렇습니다. 보통이요. 나한테 나를 힘들게 하는 가족들도 있어요. 그거는 내 팔자예요. 팔자이기 때문에 보통 봤을 때는 가족은 나한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존재다. 하지만 영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가족이란 것도 뭐 형제나 자매들도 다 뭐를 해요? 결혼을 하죠. 결혼을 하고 그 결혼 생활에 집중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부모님은 어때요? 부모님은 사실상 나이를 먹으면은 우리는 원래 죽어요. 죽음이란 거는 항상 존재를 하기 때문에 끝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한테 가족이란 존재, 내가 의지할 수 있고 내가 가족처럼 의지할 수 있는 존재를 만나는 게 연애 관계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연애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믿음과 신뢰예요. 이 사람이 나를 배신하지 않고 얼마나 내 가족으로 남을 수 있는가를 보는 게 사실상 연애 관계거든요. 행복을 누리는 것만이 연애가 아니라 가족으로 넘어가기 위한 그 발판을 만들기 위한 믿음과 신뢰를 깨버리지 않는 사람을 가지고서 내가 가족을 만들어서 결혼을 하는 거예요. 가족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면은 그래서 결혼을 하는 거예요. 연애로 갔다가 그래서 결혼을 하는데 다들 왜 결혼을 하냐?
사실상 삶이란 게 있잖아요. 삶이란 게 혼자서 살다 보면은 혼자서 극복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혼자서 극복 가능도 있지만 가능이 있지만 불가능도 있다. 이 두 가지가 공존하기 때문에 하나는 사람으로 채워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의지를 해서 채운다는 게 아니라 이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극복이 돼야 되는구나. 이거를 좀 깨달아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때 가족을 만들고 싶은 거고, 나만의 가족을 만들고 싶은 거고, 내가 힘들었을 때 나를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고 나를 따뜻하게 보듬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혼이란 게 존재하는 거예요. 사실상 남남은 맞죠. 남남은 맞는데 한 가정을 이루게 되면서 이 사람만은 내가 지켜야겠다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게 결혼이거든요, 사실. 이 과정까지 넘어가기가 그냥 믿음이랑 신뢰를 가지고서 넘어가야 되는 거 맞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가지고 있어도 사실상 연애를 좀 진중하게 오래 해야 돼요. 이 과정이 되게 오래 걸려요. 이 과정은 금방금방 점점 가면 갈수록 오래 걸리죠. 여기는 뭐 1이 걸렸다면 여기 2가 걸리고 여기는 3이 걸려요. 4가 될 수도 있고 5가 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 여기에서는 만약에 아니다 싶으면은 여기 사이에서는 아니다 싶으면은 바로 내가 다른 연애로 넘어갈 수 있거든요. 다른 만남으로 넘어갈 수 있고 헤어짐이 있을 수도 있고. 뭐야? 이것 때문에 안 보였어. 헤어짐으로 넘어갈 수가 있는데 다시 시작할 수는 있는데 여기로 가면은 다시 시작하기가 너무 버거워요. 왜냐면은 이렇게 다시 이거를 다시 바꾸기에는 시간이란 게 너무 많이 들어가요. 뭐 이혼도 해야 되고요. 뭐 재산 정리도 해야 되고 막 해야 될 게 너무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그만큼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3에서 막 4, 5 막 되려 10 막 이렇게 걸릴 수 있어요. 10이 걸리면 아마 너무 재고 따지는 게 많아가지고 아마 헤어짐이 있지 않을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믿음과 신뢰만 있다고 해서 결혼을 하면은 가족구를 만들면은 당연히 힘들 수도 있어요. 왜냐? 이 연애 관계를 조금 오래 지속을 시켜야지 내가 이 사람과 맞는가 안 맞는가를 확실하게 알 수가 있거든요. 안 맞는 게 있다면은 둥글둥글한 게 맞춰가야 되고 내가 좀 내려놔야 될 부분도 있고 내가 가져가야 될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서로 조율을 하면서 하나의 원을 이루어야 되는데 하나의 동그라미를 이루어야 돼요. 하나의 동그라미. 이거를 이뤄야지 내가 결혼을 할 수가 있는 건데 그런 거 저런 거 안 보고 그냥 이 사람을 믿으니까 신뢰하니까 이 사람이 나한테 믿음과 신뢰만 주니까 결혼을 시작한다면 당연히 그 결혼 관계에서 동글하게 만들어야 되는 그런 트러블적인 요소가 분명히 발생을 해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제가 얘기했다시피 내숭이 있어요. 연애 관계에서는 내숭이 있어요. 나의 본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관계가 연애 관계예요. 근데 결혼을 했을 때는 또 틀리잖아요. 결혼을 하게 되면은 나의 본 모습을 드러내게 돼요. 그죠? 내 본 모습을 드러내게 되면은 상대는 그거에 대해서 또 불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불만을 가진다면은 다시 한 번금 이렇게 맞춰야 되는데 연애에서 했어야 될 그 맞춰야 됨과 결혼에 대해서 맞춰야 됨이 두 가지가 이제 숙제로 남겨진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연애를 오래 해서 이거를 우리는 잘 맞춰놨어요 하면은 이제 결혼을 했을 때 내숭이 벗겨졌을 때 콩깍지가 벗겨졌을 때 그 시기에 맞는 좀 서로 맞춰야 될 거를 또 맞춰야 되는 시기가 있는데 항상 사람은 다르기 때문에 맞춰줘야 되는데 맞출 수 있는 시기가 항상 존재를 해요. 이해를 해주고 포용을 해줘야 돼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원래 트러블이 존재를 하니까요. 자아가 있으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를 맞추지 않고 갔다 그러면은 요만큼만 막 요렇게 찌그러져 있던 게 요만큼만 이제 피면 되는데 이거를 여기도 찌그러져 있고 여기도 찌그러져 있고 막 이래요. 이게 그러면은 얘도 펴줘야 되고 여기도 맞춰야 되고 여기도 펴서 이렇게 동그랗게 맞춰가야 되죠. 이게 훨씬 더 오래 걸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감정도 모르고 상대의 감정도 모르고 그저 서로 좋아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서 결혼하기에는 너무 말도 안 되는 짓이다. 그래서 이혼이라는 그런 키워드도 나올 수도 있고 서로 맞춰야 될 게 너무 많은 관계예요. 그 노력을 왜 하냐? 나의 가족을 만들기 위해서 내 평생 내 삶에 있어서 극복을 해야 되고 나에게 행복을 전해주고 그런 사람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나의 동반자예요. 그래서 사실상 동반을 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산을 올라가는 사람인데 혼자 올라가면 어때요? 외롭고 말도 안 통하고 그리고 내가 다쳤을 때 어떻게 구조를 받아야 되는 방법도 없고 그죠? 도움을 받으려면은
길에서 사람이 내려올 때까지 내가 아픔을 견디면서 기다려야 돼요. 배고픔을 견디면서 막 물도 없고 막 이랬을 때 목마름도 견디면서 그 과정을 기다려야 되는데 옆에 같이 올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산을. 그럼 이 사람이 다쳤어요. 그럼 이 사람이 어떻게 해줘요? 괜찮아 하고서 업어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물을 줄 수도 있고 먹을 거를 줄 수도 있어요. 이런 관계예요. 상호 보완의 관계. 이 사람이 다쳤을 때는 내가 그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할을 두 개를 가족이라는 키워드 안에 가둬서 둘이서 이뤄내기 위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이뤄내기 위한 그 과정이 결혼의 과정인 거예요. 연애 뭐 도파민만 충전돼서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그거는 그냥 관계는 연애 관계의 끝이에요. 그냥 연애에서 끝. 나의 즐거움 그냥 엔조이 막 요 정도 느낌? 요만큼만 그냥 즐기고 땡이에요. 결혼 안 해요. 그래서 결혼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혼자서도 충분하니까. 그냥 혼자서도 충분해도 분명히 외로움을 느끼고 있거든요. 분명해요. 이거는 결혼이란 거는 왜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모르면은 절대 결혼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사람들은 어차피 배신해. 사람들은 어차피 나를 안 선택할 거야. 내가 결혼을 해도 이 사람은 나를 배신할 거야. 그런 사람만 만나왔기 때문에 결혼을 못 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상처에 의해서 방어막이 생긴 거죠. 사람 마음에는 항상 그게 존재해요. 처음에는 굉장히 깨끗하고 이뻐요. 근데 상처가 나잖아요. 피가 나요. 피가 나고 이거를 치유해줄 사람은 뭐 다른 사람으로 치유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내 마음이기 때문에 내가 치유를 하면서 이렇게 막 꼬매고 드레싱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아픈 거를 이렇게 낫게 해줘요. 근데 어떻게 돼요? 흉터가 남잖아요. 이 흉터가 남아있기 때문에 기억이에요. 그게 생각, 기억, 요 흉터가 남아있기 때문에 아무리 나아도 요게 남아있거든요. 그러면은 다른 데 생겨서 내가 또 꼬매고 더 심하게 꼬맬 수도 있겠구나 하는 겁이 생겨요, 사람은. 그래서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상처가 많이 생기니까 그로 인해서 내가 겁이 생기고 어떤 사람한테 방어를 치게 돼요. 왜? 내가 다치지 않기 위해서. 내 마음이 다치면 나는 또 그 아픈 과정을 겪으면서 또 꼬매야 되고 낫는 과정을 항상 견뎌내야 됐으니까. 그래서 아픔 때문에 도전하지 못해요. 방어를 하고요. 되려 상대는 아무 생각도 없는데 오히려 겁이 많은 사람들은 공격을 더 해요. 이 사람은 당신을 공격할 생각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은 자꾸 본인 공격할까봐 와가지고서 또 먼저 공격을 해요. 선공을 때려요. 왜? 겁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냥 본인이 강해 보인다? 강해 보이고 싶다? 하나도 안 보여요. 진짜 아는 사람들은 다 안 보여요. 왜? 아, 이 사람 겁먹어서 나한테 나를 세우는구나. 그냥 그런 거예요. 고양이나 고슴도치나 뭐 이런 강아지나 보면은 경계심을 처음에는 가져요. 경계심을 갖고 있다가 상대방이 조금이라도 다가오면은 가시를 놓거나 막 핥히거나 깨물거나 이렇게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본능적으로. 근데 이 사람은 공격 성향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같이 놀고 싶은 거였어요. 같이 이렇게 친해지고 싶은 거. 근데 이 사람이 방어를 침으로 어때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이 사람이 굳이 이 사람 무섭다. 다가가야 되나? 내가 다칠 것 같은데?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조금은 열어놔야죠. 조금은 그래도 내가 의심이 든다면 조금이라도 이렇게 열어놓고 관계를 해야 되는데 아예 그냥 모든 거를 원천 차단해버리고 감정이 가도 일시적일 거야. 자기 자신부터 속이고 있으니 다른 사람에 대한 그런 시선까지도 같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죠. 사실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상처는 항상 존재를 하는데 이 상처받기가 무서워가지고 다가가지 못한다. 굉장히 안타까운 관계예요. 근데 어찌됐든 상처가 있으신 분들은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 사연을 봐도 애 없이 뭐 자유로울 것 같긴 해요. 애 낳는 순간 제 인생은 없죠. 뭐 미운 친구한테도 결혼 굳이 하지 말라 하니 너 왜 해놓고 그러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본인이 잘못된 길을 간 거예요. 그냥 본인이 본인 마음도 모르고 상대 마음도 모르고 그저 달콤함에 취해서 항상 달콤함이 존재하잖아요. 결혼을 해야 되는데 믿음과 신뢰는 가요. 근데 내가 여기서 맞춰야 될 부분을 맞추지는 않아 놓고 결혼부터 시작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거를 맞추려고 하고 내 거를 다 내려놔야 됐어야 되는데 그 과정은 무시를 하고 이 사람이랑 가기만 하면 믿음 신뢰가 있으니까 난 행복할 거야. 이 생각만 가지고 갔기 때문에 결혼을 했을 때 맞춰야 될 부분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무조건 맞추고 가야 돼요. 싸우기도 하고 뭣도 하고 그러면서 싸우면서 친해진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이게 연애 관계에서도 항상 존재를 해요. 거기에서 내 바운더리 내에서 이해를 못하겠다 하면은 헤어지는 게 맞아요. 이 사람을 고쳤어야지. 그래도 이 사람이 나한테 믿음 신뢰는 줬는데 이러면서 고쳤으려고 하면은 본인 자신을 모르고서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서로 그냥 믿음 신뢰로 살아야 되는데 그게 맞춰가야 될 부분에서 믿음 신뢰가 같이 써지거든요. 그러면서 깨져가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오늘 스티커 다 썼네. 오늘 사설이 조금 길긴 했는데 여튼 결혼은 그래서 하는 거라는 거. 그리고 이 문구가 뭐야? Don't worry, be happy. 걱정하지 마요. 행복할 거니까. 그냥 맞춰가는데 너무 그거는 하지 마세요. 그냥 맞춰요. 맞추면 되죠. 뭐. 인생 뭐 있어?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 어려운 거고 쉽게 생각하면 쉬운 거예요. 그냥. 이거 완두콩 같다 되게. You're a star. 연애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도 말고 쉽게 생각하지도 말고 맞춰가야 될 게 있으면 무조건 맞춰야 돼요. 잃는다고 잃는다 걱정해가지고 그거 안 하면은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때려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겪어야 될 부분은 무조건 겪어라 이런 얘기죠. 네. 내면의 성장이에요. 맞아요. 좀 더 돈독해지고 좀 더 믿음과 신뢰를 한 단계 더 레벨업 할 수 있는 구간. 네. 보이지도 않네 이거. You are a star. Don't worry, be happy. 이런 거. 그래도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